그 사과, 종자결실, 풍용예지.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종자결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시험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거 별표를 해주십시오. 제일 잘 나오는 것이 5년 이상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배웠죠. 너도 밤나무하고 낙엽송.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밀봉 저장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너도 밤나무, 낙엽송이 5년 이상이고, 해마다 결실을 보이는 것은 버드나무, 포플러, 오리나무에서 버포. 경년 결실하는 것은 수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나무류, 오동나무, 자작나무, 아카시나무. 앞글자만 따면 소작아. 소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아카시나무, 소자가. 2, 3년을 주기로 하는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나무류, 느티나무, 들매나무, 편백, 삼나무. 앞글자만 따 참, 느들, 편하게 산다. 이거 외우기가 쉽죠. 앞글자 참, 느들, 편하게 산다. 3, 4년은 전녹가. 5년 이상은 너낙.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5년 이상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적인 조건에서 최종원하고 최종림이 있어요. 먼저 최종원이 있습니다. 최종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종원은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수용급 중 나무의 생장 속도, 재질, 피해 유무, 종자 결실 상태가 우수한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목의 집단이 뭐다? 최종원입니다. 최종원. 그러니까 최종원은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이 뭐예요? 최종원. 그 다음에 최종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연림이나 인공림에서 형질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나무들이 모여있는 인분. 최종원의 종자만으로 부족할 때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림 중에 조건이 맞는 것을 선택하여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산림이 최종림. 이제 동일한 점은 뭐냐면 최종원이든 최종림이든 종자를 목적으로 보급하는 어떤 형질이 우수한 집단이 최종원이고 최종림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최종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최종원에서 종자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최종림에서 받는 건데, 이제 인공적으로 조성된 게 최종원이죠. 그러나 최종림 같은 경우는 천연림 중에서도 굉장히 어때요? 나무가 좋은 소나무, 예를 들면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산림청에 최종림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화결실 촉진 방법. 먼저 생리적 방법이 있는데, 이 개화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가 뭐예요? 개화. 꽃이 이제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을 좀 더 빨리 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리적 방법으로 시엔율 조절, 환상박비나 단근, 접목 등의 방법으로 수목 지상부의 탄수화물 축적을 많게 하여 개화 결실을 조장할 수가 있다. 이 시엔율이라는 게 뭐냐면, C가 탄수화물이고요, N이 뭐예요? 질소입니다. 그럼 탄수화물은 뭐냐면 그 식물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나서 이제 얻어진 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영양분이 많으니까 개화결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율을 조절해서 탄수화물의 축적을 많게 하면 어떻게 된다? 개화결실을 촉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료에서는 비료의 3요소를 알맞게 주거나 12시기를 조절하여 화분화 시기에 12하면 결실이 촉진된다. 질소보다는 인산과 칼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요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여기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질소보다는 인산과 칼륨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CN율, 식물체의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로
식물의 생육, 화성, 결실을 지배하는 기본 요인이다. CN율이 높으면 화성을 유도하고,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게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화성, 개화결실을 촉진하고, CN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그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영양 생장을 한다. 이제 식물이 자기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크는데 영양 생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탄수화물하고 질소는 이제 뿌리에서 땅 속에서 이제 흡수하는 게 질소거든요. 그래서 그냥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는 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그냥 반찬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보다는 밥을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CN율 비율이 보통 20대 1이 적당해요. 바꿔 표현하면 밥을 20번 떠 먹으면 고기를 이제 한 젓가락 먹는 게 제일 적당한 방법,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CN율. 그 다음에 이제 환상박피를 통해서도 개화결실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 환상박피는 뭐냐면요, 뒤에,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껍질을 벗겨내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겨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뿌리를 통해서 물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영양분은 아래로 안 내려가요. 체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그 입을 통해서 탄수화물이 밑에 안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축적이 되니까 당연히 탄수화물이 축적돼서 개화결실을 촉진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환상박피. 그 뭐 여러 복잡하게 많이 적혀 있는데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보시면 수목 등에서 줄기나 가지의 껍질을 3에서 6mm 정도 둥글게 벗겨내는 게 환상박피인데, 이거 환상박피를 통해서도 개화결실을 촉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학적인 방법은 먼저 지베렐린 처리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지베렐린은 그 식물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생장 조절 물질인데, 이걸 처리해도 개화결실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 먼저 입지 조건. 종자가 생산된 지역보다 따뜻하고 개방적인 곳에 체정원을 조성하면 종자 결실이 더 촉진되겠죠. 더 따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트레스.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 건조, 상처 주기 등 어떤 스트레스를 주면 개화량이 많고 결실량이 증대된다.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줘도 또 개화결실을 촉진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성공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쓰는 방법인데, 그 배추나무 있죠. 배추나무 그 가지 사이에다 돌을 이렇게 얹어 놓더라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왜 얹어 놓냐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더 맛있고 더 튼튼하다, 병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를 줘도 어때요? 개화결실량이 많고 결실량이 되고 병충해도 좀 더 안 걸립니다. 그 다음 인분의 밀도 조절. 간벌 등으로 인분의 인목 밀도가 낮아지면 수목의 수간이 확장돼 햇빛을 충분히 받아 결실이 증가된다. 아무래도 이제 밀도를 조절하면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개화결실 촉진한다. 물리적인 방법이죠. 이것도. 이제 CN율.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개념 탄소와 질소의 양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C는 위에는 탄소, 얘는 질소죠. 탄소는 미생물의 영양원이고 질소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된다. 이것도 뭐 굳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아까 CN율이 높을 경우, 뭐 복잡하게 많이 써져 있는데 그냥 CN율이 높으면 아까 뭐 했어요? 화성을 유도한다. 여기다 그냥 적어주십시오. 또 다시. 탄소의 양이 질소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화성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CN율이 낮은 경우는 아까 뭐 했어요? 영양생장을 계속한다. 예. 굳이 이 내용까지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의 품질, 우량, 품종, 종자의 조건 세 가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균일성, 우수성, 영속성. 먼저 균일성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품종 안의 모든 개체들의 특성이 균일해야만 재배, 이용상 편리하다. 특성이 균일하려면 모든 개체들의 유전질이 균일해야 된다. 균일해야 된다. 이거 종자. 그 다음에 우수성. 재배적 특성이 다른 품종들보다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 영속성. 균일하고 우수한 특성이 대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예, 영속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균일성, 우수성, 영속성. 그 다음에 종자의 태화. 유전적인 태화, 생리적인 태화, 병리적인 태화. 이 유전적 태화는 뭐겠어요? 아까 종자가 변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목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이형 유전자의 분리, 자연교잡, 돌연변이, 이형 종자 기계적 혼입 등이 있다. 그러니까 종자 변이를 통해서 유전자 변이가 해서 변종이 아까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게 유전적 태화. 그 다음에 생리적인 태화는 재배 환경과 재배적 조건 등의 불량으로 생리적으로 열세화하여 생산력과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리적인 태화. 병리적인 태화는 종자로 전염하는 병이나 바이러스 병 등으로 태화하는 것이 병리적 태화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태화. 그 다음에 종자의 태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 먼저 영양번식이 있습니다. 이 종류 네 가지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종자의 태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특성, 그 종자의 특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영양번식, 격리재배, 저온저장, 종자갱신. 영양번식 읽어볼까요? 영양번식하면 유전적 원인에 의해 태화가 방지된다. 이 영양번식은 뭐예요? 이제 종자번식이 아니라 영양번식은 그 식물체, 아까 삽목, 새로 나온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거나 취목, 그 다음에 접목 등이 영양번식이죠. 종자를 통해서 번식하지 않고 영양번식을 통해서 하면 어때요? 종자 태화를 방지하고. 격리재배. 서로 어떻게 보면 격리재배를 하면 이형 유전자가 이렇게 침입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연교잡이 방지되고. 종자의 저온조장. 새 품종의 종자를 고도로 건조시켜 밀폐 냉장하여 두고 해마다 종자 증식의 기본 식물 종자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밀봉 저장법이죠. 밀봉 저장법. 종자갱신. 체계적으로 태화를 방지하면서 최종한 종자를 해마다 보급하는 방법. 종자를 갱신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의 종류. 크기에 의한 분류. 대립종자에다가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대립종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대립종자의 수종함을 읽어보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앞글자만 따면 밤상호은 말을 만들어 봤는데, 밤에 보면 은근히 호상이다. 밤나무, 은행나무, 호상, 호두나무, 상수리나무. 세립종자. 세립종자는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소립종자, 중립종자는 여러분들 볼 필요 없고, 세립종자는 낙엽송, 자작나무, 삼나무, 편백. 앞글자만 따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삼자. 세립종자. 머리가 작으니까 여자들이 또 머리 작은 사람을 좋아해요. 대두보다는. 그래서 남편, 삼자. 그 다음에 이제 종자의 성분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또 유지종자, 단백질종자, 전분종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유지종자는 동백, 비자나무, 지방질이 많은 거고, 단백질 종자는 호두와 같이 단백질이 많은 종자, 전분종자는 밤, 도토리 등과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종자. 이제 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데, 혹시 이제 종자 기사를 뭐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도 돼요. 네. 근데 뭐 참고적으로 말하면 그 또
이제 임업도 종묘 기사가 있습니다. 종자 기사가 있고 임업 종묘 기사가 있는데, 자, 임업 종묘 기사는 굉장히 그 과목이 똑같아요. 중복이 돼요. 산림 기사하고. 그래서 산림 기사를 조금 열심히 하면 요 임업 종묘 기사도 바로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 안 하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화력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발화가 잘 되는 종자하고 발화가 잘 되지 않는 종자가 있습니다. 요게 또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먼저 발화가 잘 되는 종자 수종을 한번 읽어보면 소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물개나무. 요거 한번 좀 적어주십시오. 혹시 없으면. 소자, 낙엽을 치우고 물을 개어 주었습니다. 뭐예요? 소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물개나무. 근데 청소했다 이거죠, 이게. 그 다음에 발화가 잘 되지 않은 종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나무, 잣나무, 주목, 온나무, 복자기나무. 이것도 이제 적어 놓기만 하십시오, 그냥. 이건 좀 설명해 주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향다나, 저 잣것, 잣나무입니다. 주둥이에다가 못을 바르고 보자기 사서 쫓아라. 향, 잣, 주, 온나무. 보자기가 지금 복자기입니다. 복자기. 네. 이렇게 안 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시겠습니까? 수종을.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제가 한 이유는 왜 했다고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외우시고, 어떤 분들은 외웠어요. 생각은 나는데 수종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 항상 이거를 외우면서 뭐예요? 소가 소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발화가 잘 되는 종자 뭐 소자 이거 외웠는데 수종이 뭐지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항상 요 말을 만들어서도 그 수종까지 여러분들 생각해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량률. 이 순량률 별표를 해주십시오. 이 순량률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 시료량분의 순정 종자량 곱하기 100입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총 어느 정도의 작업을 했는데 순정 종자가 얼마가 있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 내주는 게 순정 순량률. 그 다음에 실중. 종자의 충실도를 무게로 파악하는 기준. 밑줄을 쳐주십시오. 용적중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종자 1리터에 대한 무게. 요거를 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실중은 종자 충실도를 무게로 파악하는 기준. 용적중은 종자 1리터에 대한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화율 별표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그냥 쉬워요. 총 몇 개의 종자 중에서 발화한 종자가 몇 개냐, 이게 발화율이죠. 그래서 총 발화 시험용 종자 수분의 발화한 종자 수 곱하기 100이 발화율. 효율도 별표를 쳐주십시오. 이 효율은 뭐냐면 순량률 곱하기 발화율을 해서 나누기 100을 해주는 게 효율입니다. 효율. 순량률 곱하기 발화율 나누기 100이 효율. 발화세가 있는데 여기 없네. 발화세.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종자의 발화 촉진, 발화 조건법, 종피 파상법, 침수 처리법. 무슨 말이냐면 종자가 잘 발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심어도 이렇게 잘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발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뭐냐? 종피 파상법, 침수 처리법.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종피 파상법은 그 종자 껍질에다가 어떻게 돼요? 상처를 줍니다. 상처. 그럼 상처를 주면 또 발화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종피 파상법이고, 침수 처리법은 그 종자를 이제 물에 담가놔요. 물에 담가놨다가 다시 파종하면 잘 된다. 삼나무 적어주십시오. 삼나무.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침수 처리법은 삼나무. 그 다음에 황산 처리법. 또 이제 종자를 황산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산이 부식시키잖아요. 그래서 또 발화가 잘 됩니다. 황산하니까 최근에 또 그게 지금 뉴스에 이슈가 됐잖아요.
누가 황사하는 애기한테 뿌리 없잖아요. 6살. 예. 그거 심각하던데 그래서 기소가 이제 15년 됐는데 다시 그 연장해달라고 1인 시위했잖아요. 예. 홍산. 아무튼 황산 처리법도 이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노천 매장법. 노천 매장법은 뭐였어요? 아까 종자를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담가 놔가지고 넣는 방법이 노천 매장법. 아까 수종이 뭐가 있었어요? 잣나무도 소나무, 삼나무 편백. 이것도 혹시 적어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아까 적어놨죠. 소나무, 삼나무, 편백. 항상 노천 매장법은 그 세 개를 외우셔야 돼요. 별표를 좀 쳐주시고 소나무, 삼나무, 편백. 제 층적법은 습한 모래나 이끼를 종자와 엇바꾸어 층상으로 쌓아 올려 저온에 두는 방법으로 배휴면을 하는 종자의 효과적인 방법. 층적법.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는 방법. 변온 처리법. 늦은 여름이나 초가을에 성숙하는 종자를 자연의 기온을 참작하여 밤과 낮의 변온으로 관리하는 방법. 변온을 처리하면 이제 종자가 발화가 촉진되고, 또 화학약품 처리법. 지베렐린이나 시토키닌, 에틸렌, 질산칼륨을 처리해도 발화가 촉진이 잘 됩니다. 광처리법. 종자의 광선을 조사하여 발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오렌지 적색광이 유효하고 청색광은 휴면을 유도한다. 이게 전부 뭐였어요? 종자의 발화 촉진 방법. 그 다음에 침수처리법이 있습니다. 침수처리법. 침수처리법은 먼저 냉수침지법이 있습니다. 냉수침지법. 1일에서 4일 동안 온도가 낮은 신선한 물에 침지하여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 파종하는 방법. 뭐가 있었어요? 소나무, 삼나무, 편백. 이게 냉수침지법. 이렇게 물에 담가 두었다가 다시 파종하는 방법이죠. 온탕침지법. 온탕침지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욕탕 가면 이런 분이 계셔요.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 하신 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종자도 이거를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으면 또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온탕침지법은 그렇죠. 열탕에 넣었다가 다시 냉수에 옮겨가지고 침지시키는 방법. 아카시나무, 주엽나무. 혹시 없으면 좀 적어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앞글자만 따면 뭐예요? 아주 따뜻합니다. 온탕. 아주 따뜻합니다. 노천 매장법이죠.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천에 담가두었다가 밑에 자갈을 깔고 포대에다가 종자를 넣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서 하는 방법이 노천 매장법. 그 다음에 종자의 발화력 검사에서 종자의 발화 조건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수분, 산소, 온도, 광선 4가지. 물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종자의 발화 과정은 별표를 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분의 흡수, 효소의 활성, 배의 생장 개시, 종피의 파열, 유모의 출하.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당연히 종자가 있으면 먼저 물을 흡수해야 됩니다. 물을 흡수하고 나서 그 종자 안에서 이제 효소가 활성돼 가지고 배가 생장돼서 어떻게 돼요? 껍질을 뚫고 나와서 이제 유모가 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는 종자의 발화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실 보기에서 고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화 검사 방법. 이 발화 검사 방법은 여러분 제목을만 외우시면 돼요. 제목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1번은 뭐가 있어요? 항온 발화에 의한 방법. 이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로 환온법 밑줄을 쳐주시고, 3번째로 절단법, 4번째로 X선 분석법. 요 4가지 제목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뭐였어요? 전부 다 발화 검사 방법.
종자가 어느 정도 이제 발화가 됐나 안 됐나 이걸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항원 발화기는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거고, 환원법. 이 환원법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온 것이 2번 말고 3번에 보시면 테룰루산 소다를 사용한 종자는 배가 흑색이나 암갈색, 밑줄을 쳐주십시오. 테룰루산 소다는 흑색, 암갈색 밑줄을 쳐주시고, 테트라졸륨도 밑줄을 쳐주시고, 이건 뭐예요? 적색 또는 분홍색. 이 색깔을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때 건전잎이다. 건전잎이라는 것은 굳세고 온전한 종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이 테트라 뒤에 뭐예요? 졸륨. 졸음이 와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됩니까? 빨개지잖아요. 분홍색, 적색. 네. 나머지 테룰루산 소다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뭐 검정색이라 생각하시고, 테트라 졸륨은 빨간색이다, 졸음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원법에서 이 전나무, 느티나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환원법은 휴면 종자, 수학 직후 종자, 발화 시험 기간이 긴 종자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앞에 그냥 다 외우지 마시고 전나무, 느티나무만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절단법. 절단법은 이제 그냥 종자를 갈라가지고 보는 거고, X선 분석법은 이제 X선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화세 나왔네요. 이 발화세는 뭐냐면, 이 가장 많이 발한 날까지 발한 종자 수 나누기 발화 시험용 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1일부터 14일까지가 있습니다. 발한 종자수 쭉 있는데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발화율하고 발화세. 발화율은 뭐냐면 100개잖아요 지금. 100개 중에 몇 개가 발화했냐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93%. 근데 발화세는 아까 뭐 했어요? 100분의 가장 많이 발한 날이 지금 18일까지잖아요. 여기까지만 더해주고 그 뒤에는 이제 더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발화세. 발화세는 가장 많이 발한 날까지만 더하고 한 게 발화세고, 발화율은 다 더하고, 또 아까 이제 효율이 있었죠. 효율은 뭐였어요? 발화율하고 뭘 곱했습니까? 술량률. 발화율하고 술량률을 곱해서 나누기 100을 한 게 효율. 요 세 가지는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네, 3과 끝나고 이제 4과